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덕이고요. 네,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 선거 그 투표 다 했어요? 네. 다 하셨네요. 골드 투표했어요? 예, 그때 원하는 대로 결과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무작위로 찍었어요. 아, 잘 모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죠.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 서울시장은 알겠는데, 저는 이제 서울을 해야 되니까 시장 후보는 누군지 알겠는데, 그 밑에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투표자 봤더니 7개를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니까 서울시장은 이제 찍고, 그죠? 제가 원하는 사람을 찍고, 이제 교육감이 있더라고요. 교육감. 네, 교육감이 이번에 이슈가 됐잖아요. 원래 전혀 몰랐었는데, 저도 교육감 선거하는조차도 몰랐는데, 오늘날 기사를 딱 보니까 그 고승덕 씨 딸이 뭘 글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승덕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알았었거든요. 근데 고승덕 씨가 교육감 후보로 나왔다는 건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기사를 딱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딱 눌러봤는데 웬걸 그 따님께서 아버지를 그냥 아주 아버지가 아주 힘들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고승덕 씨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구나. 그 다른 보도는 누가 했을까? 갑자기 이제 궁금해져갖고 인터넷 검색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희연 씨라고 또 있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이제까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제 문용민 씨는 원래 현재 교육감 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 선거 며칠 전에 돼서야 이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정책이 있구나. 그래서 근데 고승덕 씨 따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거를 해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기사가 그 전에 몰랐는데 또 조희연 씨 아들이 또 뭐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투표를 하고 나서 알았는데 그 조희연 씨 아들은 또 아버님 존경하고 되게 진솔하게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고 되게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버님을 아직 잘 몰라서 정책을 판단할 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글을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한 분은 자식이 아버지가 교육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한 분의 자식은 아버지가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배웠던 수신제가 지구평천화 딱 그거잖아요. 그죠? 제가가 안 되는데 수신제가잖아요. 제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려고 치국하려고 나왔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 뭐가 먼저냐. 수신, 그리고 수신을 하고 제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든지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이제 이 자료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 배낭 요즘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등산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뭐 선거하고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지하철에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등산 복장하시고 배낭 메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배낭에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가죠. 여기 이분 보면은 그 신발도 있고, 그죠? 물컵, 그다음에 양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낭 같은 것도 있고, 손에 지도 같은 거, 지도도 들고 다니고, 망원경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또 이렇게 커피가 챙긴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에 다니다 보면은 지하철
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옆에 이렇게 다 액자 안에 뭐 좋은 글 이런 것들 가끔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제 배낭이 무거웠나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쓴 글인데 그 예전에 자기가 만화를 봤대요.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서 이제 아들이 등산을 가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처음 등산을 가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갖고 그 배낭에다가 이것저것 챙겨주신 거예요. 혹시 이제 뭐 땀이 많이 나면 어떨 거예요. 속옷도 막 여러 개 넣어주시고 옷도 이제 혹시 여벌의 옷도 막 넣고 배고프면 안 되니까 또 먹을 것도 잔뜩 넣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다 챙겨 넣다 보니까 배낭이 너무 무거워져서 아들이 이렇게 대문 밖에 나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만화가 있다고 자기가 딱 그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재밌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요즘에 이제 그때가 청문회 하고 막 그랬던 기간이었나 봐요.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청문회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청문회에서 이렇게 막 걸러지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청문회 가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려요. 요번에도 그 국무총리 후보 나오신 분 있잖아요. 안대희라고 그분이 이제 대법관 출신이에요. 대법관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힘도 세고 높은 사람인데 그분이 후보 나왔는데 글쎄 그 너무 많이 배낭에 넣으셔갖고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배낭에 넣으셔갖고 아예 청문회도 그게 전에 자진 사퇴했거든요. 짧은 기간에 이제 그 뭐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전관예우라는 게 뭐냐면 정관예우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본. 정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뭐 판검사하고 뭐 판사 되고 부장판사 해갖고 대법관 딱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를. 그러면 그 검사나 판사들이 자기가 후배들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올라가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를 하게 되면 내 후배들인 거예요. 판사나 검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번에 어떤 사건 맡았는데 잘 좀 봐줘.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니까 선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잘 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변호사를 찾겠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대법관 출신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를 찾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주에 막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정관이에요.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없앤다 그랬는데 뭐 말만 그렇고 뭐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안대희 국무총리 나오신 분도 5개월 만에 16억인가를 벌어져갖고 와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예 청문회도 못 해보고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만화랑 비슷하잖아요. 우리 사는 거랑 배낭에다가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아예 얘가 걷지 못하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우리 마음도 보면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사람들이 그 이제 뭐 청문회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그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의잖아요. 의. 정의, 의로움. 이걸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그 후보자들의 어떤 그 이익이죠. 자기네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의로움을 지키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익보다는 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잖아요. 이익이 좋잖아요.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당장 내 눈앞에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게 보이면 이거를 이제 배낭 속에다가 이렇게 내 배낭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또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면서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 어떤 욕심만 쫓아서 당장에 이익되는 걸 집어넣다 보면 배낭이 너무 무거워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하신 말이 이런 이익보다는 우리가 의로움을 이걸 비워놓고 다 버리고 이걸 나눠주고 주위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를 채워놓고 살아가보자 이런 글이었어요. 내용이. 근데 우리가 얼핏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단기적으로 내 눈앞에서 뭐가 다 보이는데 내가 이제 나한테 뭐 자꾸 준다고 하는데 이분도 그 국무총리 후보자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누가 자꾸 나한테 수임을 맡기니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냥 가볍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로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결국에 이제 어떤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로움도 좋지만 의로움도 괜찮다. 의로움 쪽으로 가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목역을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경목역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충심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네 가지 주목은 몸을 수양하는 요점이다. 얘와 얘가 아닌 것을 처음 배우는 이가 분별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이치를 공부하여 이것을 밝혀서 다만 이미 아는 부분에서는 힘써 실천한다며 생각하기 안을 볼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얘가 아니면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이다. 이거.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이 네 조목은 몸을 수양하는 요점이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자꾸 내 일이 아닌데도 막 일을 떠넘겨. 그리고 자꾸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막 비방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들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걸 다 받아주고 있으면 내가 내 일을 못하게 되고 끌려다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얘가 아니면 끊어주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끊어주라고. 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끊어줘라.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말이죠. 얘와 얘가 아닌 것을 처음 배우니가 분별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이치를 공부하여 이것을 밝혀서 다만 이미 아는 부분에서는 힘써 실천한다면 생각함이 반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얘가 아닌 사람 주위에 많잖아요. 얘를 안 지키는 사람들, 예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끌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 선생님은 한마디를 붙였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들은 아직은 초학자잖아요. 초학자. 아직 배움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얘고 뭐가 얘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치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바를 실천하고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가 한 대 맞았어요. 뒤통수 한 대 맞은 거.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 딱 이 얘기를 듣고 얘가 아니면 끊어줘라. 이 얘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어요. 제가 속으로. 이거다. 이 말이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이다. 딱 그러면서 이걸 주변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했어요. 보통 이러잖아요. 주변 사람은 이제
누구인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요. 간섭을 자꾸 해요. 간섭을 하고 간섭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시킨 대로 안 하면 막 화를 해요. 화를 막 내요. 이거 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왜 남의 간섭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고 이러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아니네, 얘가 아니네 하고 끊어주자. 다 무시하고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내 떡저기 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배운 대로 했으니까 마음이 좀 평화롭고 생활이 즐겁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좀 뭔가 찜찜하고 불편하고 뭔가 일정 안 풀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딱 이 유공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그거예요. 아직 내가 배움이 안전하지 않은데 이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얘와 얘가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얘가 아닌 사람들을 나는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건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비방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얘가 아닌 사람, 얘가 얘를 안 지키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얘고 뭐가 얘가 아닌지 먼저 제대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내 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 화내고 하니까 그 화내는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가 아니다. 얘가 아니니까 이거는 끊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상대가 얘가 아니면, 그죠? 상대가 얘를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상대가 얘를 안 지키면 내가 말도 안 할 거고, 보지도 않을 거고, 응?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얘가 아닌 그런 말을 하고, 얘가 아닌데, 그런 말을 상대방한테 하고 내가 얘가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가 아닌 걸 가지고 또 말을 하고 얘가 아닌데 막 보면서 별로 안 좋은 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가 아닌 말을 하고 얘가 아닌 걸 보면서 그러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보통 반대로 가요. 네가 얘가 아니구나. 얘가 얘를 안 지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행동해도 돼. 끊어줄 거야. 이렇게 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나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가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얘라 그랬잖아요. 얘가 뭘까요? 얘가 뭔지 알아야 끊어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성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얘는 뭐가 얘일까요? 우리가 알기 쉽게 너무 쉬운 거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하는 말 사연이지. 그렇죠. 그런 거 인예지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떡썰기 그 다음에 비방 오마 안 하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예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할 일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예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막 욕하고 화내는 사람들 예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이런 걸 실천하면
예의가 바른 거고 이런 행동을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근데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 우리 이제 신성개발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게 신성개발 공부잖아요. 신성개발 공부가 이해형하고 실천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형 신성개발이 있고 실천형 신성개발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형과 실천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천형을 말하는 거예요. 내떡설기와 비방 원망 안 하기. 그렇죠? 이해형 뭐였죠? 이해형 1, 2, 3번. 그렇죠. 네. 해동제도 좋지만, 그죠? 네. 해동제도 좋지만, 대동제도 괜찮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네. 순행하면 즐겁고 역행하면 깨우친다. 그렇죠. 예. 깨우치는데 여기 이제 단서가 붙죠. 오이로 고통 끝에 깨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동대 달동대를 모두 인정하는 게 순행이고 그 순행을 하면 이제 마음이 즐거운데 이제 내가 한쪽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동대만 고집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역행이고 그렇게 되면 괴롭죠.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결국 깨친다는 거죠. 아 역행은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치게 되는 게 바로 순행증나 역행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되는 경지가 이제 절대순행이죠. 그러니까 순행을 해도 순행하면 좋고 역행을 해도 역행 끝에 깨치니까 다 괜찮은 거잖아요. 크게 보면 모두 다 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세 개가 이해형 신성 개발이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해동력도 좋지만 갈동력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흐름을 따르면 즐겁고 순행증나 역행적으로 이제 요즘 말로 흐름을 따르면 즐겁고 흐름을 거스르면 보통 그렇게 깨친다. 그러니까 흐름을 타는 게 좋다. 흐름을 타자. 그리고 크게 보면 다 괜찮은 거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성현들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형 심성 개발이 있어요. 이것은 크게 보면 하기와 안 하기예요. 요게 이제 하기. 뭐뭐 하기. 이건 안 하기.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이제 비방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비방 원망 커플이 안 하는 거. 누가 나한테 뭐 비방하고 나를 원망하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얼굴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거나 폭력을 쓰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하기죠. 하기는 뭐냐면 하기는 이제 우리가 내떡설기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그거 있었죠. 최소한의 뭐뭐뭐. 그죠? 최소한의 뭐였죠? 최소한의 책임만수. 책임만수.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자기개발. 그 다음 마지막에 그렇죠. 자연예절. 최소한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최소한으로. 뭐 최대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내가 책임, 나한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고 최소한의 나를 위한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고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책임 완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으면 식구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자그마한 공동체.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최소한 약속 지키고 이런 것들. 이게 잘 하고 있나요, 이게 우리가? 저도요, 이거 이제 이거를 집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래 안 했었어요, 저도. 뭐 청소나 설거지 이런 거를 빨래 뭐 이런 거는 아예 안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아 이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다라는 그런 보람도 있고 상대방의 어떤 대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소한만 하니까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는데 어쨌든 내 마음이 좀 편하고 뭔가 좀 뿌듯하고 그런 이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제가 이제 다툼이 있을 때 그거를 막 보통은 예전에 말로 막 풀려고 했거든요. 말로. 근데 말로 푸는데 사실은 푼다는 게 이거죠. 내 논리를 상대방한테 이해시키는 거. 그걸 이제 저는 푼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말을 푼다고 하면서 왜 이해를 못하냐고. 이게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맞으니까 그래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 나중에는. 아니 내 입장에 좀 생각해보라고.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풀리는 게 아니고 점점점 커져야 돼요. 상황이 걷잡을수 악화되면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몇 번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는 그냥 최소한의 책임을 완수를 해요. 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안 하던 걸 막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요리도 좀 이제 연습을 하고 요리도 막 해주고 애들한테 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걸 하면 의외로 어떻게 잘 풀려요. 또 근데 그런 게 있고 이제 자기 개발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야겠죠. 몸을 튼튼히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또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 개발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학생이면은 지식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들. 회사에 있으면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자연예절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이게 뭐죠? 1번이? 그죠? 응대, 그죠? 낯빛을 온화하게, 태도를 공손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응대라는 것은 인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왔을 때 눈을 만지고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형을 나와가지고 오셨냐고 이렇게 눈빛 마주치고 이게 이제 응대잖아요, 응대. 그리고 뭐 예스나 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좀 내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조건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뭐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군가 봤을 때 좀 칭찬해주고 멋집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게 응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그 다음 게 뭐였죠? 물어보기. 그렇죠. 물어보기. 뭔가를 결정할 때, 특히 이제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닐 때, 여러 명 같이 있거나 회사 일을 하거나 뭔가 공동체에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때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좀 편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 당신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렇게만 물어봐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아무 말 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그럼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맞춰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가 저주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저주기.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할 때가 있죠. 뭐 다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싸울 때도 그렇고 상대방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 정말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고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렇죠. 전진을 위한 이고 후퇴. 아, 이고 후퇴.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져줘야 되는데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져주지 않고 뭔가 내가 논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 내가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내 고집을 내 주장을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갖고 내 힘으로 상대방을 눌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이 편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란을 갖겠죠. 내가 이제 뭐 남자라서 여자한테 막 힘으로 내가 내 고집대로 뭔가 일을 다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자의 한은 온유해도 소리를 내는데 한이 다 맺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부딪힐 때는 져주는 게 좋아요. 아주 크게 부딪힐 때는 일단은 내가 져주고 그리고 져주게 되면 다음 기회가 와요. 다음에 기회가 와요. 내가 한번 양보를 하면 다음에 다시 이제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보통 져줄 때 이렇잖아요. 져줄 때, 그래, 이 말이 맞다.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져줄 때 이래요. 그래, 이 말이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는데, 이러잖아요, 보통. 그리고 자기 행동 하잖아요. 이건 져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져주려면,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네 말이 맞구나. 라고 딱 끝내면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 사정을 붙여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 또 딱 하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져준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살짝 앞에다가 이렇게 멘트 하나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져준다. 상대와 크게 부딪힐 때는 이 말이 맞다. 옳고 그르다는 걸 떠나서 그냥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잘 따져보면 옳고 그름이 별로 없어요. 다툴 때 보면 상대의 말도 상대방 말이 맞고 내 말에 들어도 내 말이 맞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고 내가 한 발짝 물러서고 나서 그럼 상대방이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생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심성 개발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크게 보면 이해론과 실천론이 있고 이해론 심성 개발에 이렇게 세 가지. 그다음에 실천 심성 개발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쉽지가 않죠. 이거 하기가. 자, 그래서 그 다음번 문장을 명심하고 읽어볼까요? 학문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 속에 있으니 만약 평소 생활할 때 거처함을 겸손히 하고 이를 집행하기를 공평히 하고 남과 함께 할 때 진실하면 이것을 우리가 학문이라 하는 것이니 책을 읽은 것은 이 이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학문 보면 뭔가 좀 나랑 상관없고 무슨 뭐 미분 적분, 응? 물리화학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 선생님은 학문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 속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생활하는 거, 거처함을 공손히 하고 일하는 거, 그렇죠? 일을 집행하기를 공경히 하고 남과 함께 하는 그런 남의 관계, 남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학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사실 이게 다잖아요. 집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면 일을 하는 거,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어떤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괴롭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이치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남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그냥 책을 읽고 하는 게 그냥 책을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책을 읽는 것은 그 이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목표는 그거라는 거예요. 학문의 목표는 우리 일상생활, 일,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밝히는 게 학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영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의복은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움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추위를 막을 정도면 그만이요. 음식은 달고 맛있기를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굶주림을 면할 정도면 그만이요. 거처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병들지 않을 정도면 그만이다. 오직 학문하는 힘과 마음을 수양하는 올바른 방법과 몸가짐을 계속하는 법칙은 날마다 부지런히 힘써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뭐 의복 같은 거 우리가 옷 예쁘게 입으면 좋잖아요. 좀 좋은 옷 입고 하면 좋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잖아요. 맛집 가서. 예. 그러면 좋고 또 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영국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추위를 막을 정도면 되고, 굶주림을 면할 정도면 되고, 병들지 않을 정도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신 거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를, 이 정도, 너무 한쪽으로, 우리 욕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 만족하고, 이 정도에 만족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마시는 거를 보면은 잘 못 참아요. 폭식하는 경향도 있고, 한이 상대로 음식 조절 못하고 맛집을 막 찾아다니고 그래요. 며칠 전에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제천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황 원장님이 이렇게 우리 자매결연 맺은 음식점이 있어요. 그 산약초로 만든 그런 것들, 오리백숙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오리백숙을 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 많이 들어가요. 좋은 약재 할 때 막 들어가고 가서 이제 맛있겠다 기대를 잔뜩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오리백숙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갔는데 한 2-30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피타이저라고 내오셨는데 그 에피타이저는 간단하게 이제 요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바베큐를 내오신 거예요. 우리 바베큐를 내오셨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 배가 매일 먹어야 되는데 에피타이저 배가 불러가지고 메인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메인은 나왔는데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또 좋은 음식이라니까. 그래서 또 막 먹었어요. 그걸. 이거 넣었어야 돼. 맛있으니까. 먹었거든요. 그때 역시나 탈이 나더라고요. 나 힘들었어요. 그날 밤에
속이 부대껴갖고 아우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아 속이 불편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생했어요. 네. 아 이거 너무 이제 너무 현저히 치우친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게 그냥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에 따라간 거잖아요. 생각이 위장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입을 따라간 거예요. 아 이거 먹어야 돼. 맛있어. 이거 맛있는 거야. 좋은 거야. 또 먹었더니 역시나 당연한 결과가 나타났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어. 근데 우리가 이런 이렇게 얘기가 참 쉬워요.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건 끝이 없잖아요. 실제로 막 또 고세에 가면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 세계 들어가면 예를 들면 뭐 차 세차하는 것도 세차 도구도 엄청나게 돈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도 많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나서도 엄청 비싼 것도 있고 그죠? 자전거도 막 그 세계 들어가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엔 괴롭다는 거죠. 역행을 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그래서 제가 깨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당분간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사욕을 이기는 도끼 공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다. 이른바 기라는 것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천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내 마음이 여색을 좋아하는가, 이익을 좋아하는가, 명예를 좋아하는가, 벼슬하기를 좋아하는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좋아하는가, 잔치하고 즐기기를 좋아하는가, 진귀한 보배를 좋아하는가를 관찰하여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바가 만일 이치에 부합하지 않거든 일절 통렬히 끊어서 싹이나 맥을 남겨두지 않는 뒤에야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비로소 의리에 부합되어서 이길 만한 사욕이 없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극기 복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이기고 얘로 돌아가자. 또 이국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기는 극기 공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다. 근데 그 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 그냥 단순한 몸이 아니고 기라는 것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천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 어떤 자연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그것을 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를 이기는 것, 이겨나가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여색, 이익, 명예, 그죠? 저는 편안한 걸 되게 좋아해요. 편안하게 게으른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네. 잔치하고 막 즐기고 보배를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현재 흐름과 맞지가 않으면 그러면 끊어져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일절 통렬히 끊어서 싹이나 맥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골프를 좀 배운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지방에 있어서 되게 저렴하게 배운 적이 있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그 코치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마음껏 한번 2, 3일 정도 쳐보시라고. 처음에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자세나 이런 거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마음껏 쳐보래요. 그냥. 그래서 마음껏 쳤죠. 진짜 마음껏. 그냥 마음껏 쳤어요. 마음대로 막 자세 잡아가지고 마치 야구하듯이 쳐보고 짧게도 잡고 쳐보고 길게 잡고 쳐보고 막 그랬는데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골프 맞추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 이게 티가 이렇게 기니까 골프 조그맣잖아요. 이걸 맞추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2, 3일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해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실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슬슬 짜증이 좀 나기 시작할 때쯤 돼서 그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안 되죠? 마음대로 하니까 잘 안 되시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주 얌전한
그죠? 얌전한 고양이가 돼갖고 시키는 대로 그 잡는 것부터 시키는 대로 해갖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죠. 근데 그게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코치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 코치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코치의 말이 이치잖아요. 이치에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죠? 나만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걸 배운다는 것은 그 이치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운동 보면 참 이게 운동하면서는 참 그게 잘 느껴지는데 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근데 그러다가도 또 이게 골프하다가 이제 코치가 잠깐 한눈을 팔면 또 제 맘대로 치고 있어요. 보면 자세도 막 이상하게 갑자기 이상해지고 뭐 이렇게 치다가 나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옆에서 코치가 또 자세히 흐트러졌다고 다시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못 보는 거야. 나는 이제 그냥 공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아닌 거죠. 자세도 안 맞고 제대로 하고 있지가 않은 거고. 근데 어떤 친구가 한 친구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저를 동영상 한번 찍어줬어요. 제가 치는 자세를 동영상에 딱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00번 아무리 자세가 쳤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딱 보여주니까 확 깨더라고요. 폼이 정말 이렇게 똥폼인 게 정말 이렇게 똥폼이가 내가 이렇게 치고 있었구나. 그게 딱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나를 보면 좋은데 내가 딱 보면 내가 떨어져서 나의 어떤 마음을 보고 내 어떤 행동을 보고 하면은 금방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 보이는데 나를 보기에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세가 뭐 잘못됐는지 이런 거 보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이 생각이 그 골프 코치의 말이 맞듯이 마음에 있어서는 성경의 말이 맞는 거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니까 거기에 자꾸 나를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골프공이 맞듯이 내 마음도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하시는 말이 그렇게 이치에 부합하게 되면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비로소 의리에 부합되어서 잊을 만한 사역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거겠죠. 종신도를 부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생각했는데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치에 맞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골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은 마음을 수양하는 데 가장 해롭다. 일이 없으면 마땅히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보존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마땅히 말을 가려서 간략히 하고 신중히 하여 때에 맞은 뒤에 말하면 말이 간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말이 간략한 자가 도에 가깝다. 예, 그렇죠. 우리 말이 많고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가. 다들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날 때 마땅히 말을 가려서 간략히 하고 신중하게 하고 때에 맞은 뒤에 말하면 말이 간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말이 간략한 자가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랬던 거예요. 말이 많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고 말을 간략하게 하라고 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생각도 많고 이렇게 말도 아는 사람들한테 말이 많고 그런데 눈치가 참 없어요.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많이 혼나요. 얼마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딸애가 자꾸 우산을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잊어버리고 특히 우산을 잘 잊어버려요.
비가 얼마 전에 비가 왔었잖아요. 근데 비가 딱 그치니까 우산을 하고는 놔두고 온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엄마가 한 혼을 내는 거예요. 얘를. 너는 어떻게 맨날 잊어버리냐고.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가 패고 다니냐고. 막 혼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심각하니까 풀어주려고, 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한마디 딱 했어요, 제가. 아, 너 이모 닮았구나. 딱 이렇게. 우리 딸이 이모 닮았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화살이 갑자기 여기 딸에서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처제가 우산을 잘 잊어버렸다고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아, 쟤는 너무 우산을 많이 잊어버려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제가 그 얘기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인데 우리 딸이 우산을 잊어버리니까 이모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눈치가 참 없더라고요. 됐다 알았죠. 저한테 막 이제 이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말 했다고. 근데 이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좀 욕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내가 막 우리 애 욕해도 내가 막 우리 애를 욕해도 다른 부모가 우리 애 욕하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동생을 욕할 수는 있어도 제가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눈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이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근거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해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얘기한 건데 풀어주려는 뭐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그 상대방의 단점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머릿속에서 저번엔 저렇게 말해놓고서 왜 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할까? 막 이러고 그리고 저번에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번에 저거 잘못했었는데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조주기로 다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당신 말 맞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아직 이게 가라앉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또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갖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 아까 말한 거는 내가 또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주기의 그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인간관계에서 그게 참 어렵잖아요. 눈치가 참 어렵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분위기 막 썰렁인다든지 나는 뭔가 좀 풀어주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막 기분을 얹잖아라고 막 화를 내고 이럴 때가 이제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곱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거죠.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눈치를 보고 뭔가 맞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을 좀 줄여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됐잖아요. 이모 닮았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됐는데 안 하고 그냥 가면은 그냥 저절로 안 하고 풀리는 건데 그걸 제가 한번 또 풀어보겠다고 제 딴에는 그것도 한마디 했더니 이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예요. 눈치를 보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어렵잖아요. 맞춰주기 어렵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또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맞춰주기 어려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얘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화가 났으면 그래 그거 화날 수 있겠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 화난 게 좀 그 상황하고 안 맞게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내가 좀 풀어줘 볼까? 그렇게 되면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간략하게 하는 게 도에 가깝다라고 하시는 말.
것이 아니면 감이 있지 아니하며 현황의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아니하며 현황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몸을 마칠 때까지 가슴 속에 넣어두어야 할 것이다. 예, 그렇죠. 선왕의 법도에 맞는 것이 아니면 읽지 않고 선왕의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고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는다. 이게 선왕의 법도라는 게 결국에 우리 자연의 이치겠죠.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고 우리 본성이고 거기에 맞지 않다면 그냥 우리 뭐 추우면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은 좀 옷을 좀 가볍게 입고 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자연의 이치에 맞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가슴 속에다가 잘 간직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 요 라이언킹 아시죠? 요 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여기 보면 명대사가 있어요. 영어는 제가 좀 딸리니까 한글로 밑에 한글로 저기 배짱이었나? 한번 읽어볼까요? The past can hurt, but the way I see it,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와, 야, 저는 토익 선수의 960개입니다. 우와, 박수 주세요. 토익의 복수예요. 현지인 분들 발음이 다르죠? 예, 발음 자체가 아니었어. 발음 달라서 제가 한글을 써서 알아들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한글을 읽어달라는 말이었는데 자신이 있어가지고 영어가 더 익숙해. 네, 솔직해갖고 제가 당황했어요 지금. 좋아요. 제가 한글을 제가 읽게요. 제가 잘 읽거든요. 한글을 제가 읽게요. 그 이제 과거가 해석한 거예요. 과거가 아프긴 하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길은 둘 중 하나야. 도망치던가 혹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던가 이렇게. 그렇죠. 네. 이 라이언킹에서 보면 그 심바라는 그 우리 주인공이 그 하이에나하고 삼촌인가요? 다 삼촌하고 이렇게 거기에 밀려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황하다가 요 원숭이 개코 원숭이가 이 친구 만나잖아요. 라피키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로 치면 성현이죠. 성현이 딱 말한 거예요. 야, 너 좀 괴로운데 과거에 훔쳐서 괴로운데 어떻게 할래? 그냥 내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과거로 도망쳐 살던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뭔가를 배워서 그거를 이겨나가자.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그랬더니 심바가 런 프롬 이트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배운다고 여기서. 이것을 과거로부터 배워서 내가 나의 앞길을 다시 한번 헤쳐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다시 왕이 되잖아요. 동물의 왕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현실이 괴롭고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막 이렇게 막 느껴지고 뭔가 일도 안 풀리고 마음병에 갇혀서 우리가 막 허송세월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신한테. 그럼 어떻게 할래? 그냥 여기서 계속 이거를 불평불만 하면서 살래? 아니면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깨달아서 앞으로 나아갈래?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은 하나겠죠? 그죠? 자, 이상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소감 한 말씀 좀 올게요. 청진이부터 한마디 해볼까요? 저도 생활하면서 어떨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지 분위기에 맞추거나 그냥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면 돼요. 그거면 사실은. 네, 박수. 그리고 영심이.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즐겨야 됩니다. 그렇죠. 박수. 네.
즐기는 자가 그렇죠?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죠. 자, 그리고 영권이 내 마음의 배낭 속에 비방, 원망, 헛소리를 내려놓고 인이 예지심을 제 마음속의 배낭 속에 채우는 일을 요약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의 어떤 강의를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옆에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짧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불만을 생활 속에서 네. 생활 일상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고, 행복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고, 그렇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옥군 한번 처음 왔는데, 짧게 뭐 해볼까요? 처음 와가지고 좀 어색해서.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칭찬하기, 칭찬하기. 네. 그리고 써니. 이미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써니가 많이 밝아졌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골드. 네, 최소한의 자연의 책임 완수를 최소한의 책임 완수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자연 예절을 지켜야 하고 또 절대 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절대 손에. 국민이. 예를 따르고 겸손히 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리고 배짱이. 제가 평소에 좀 남의 말 잘 안 듣고 제 의견을 막 설득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하는 거 그만하고 좀 들어주는 거를 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간단히 가봐야겠으니까, 끝나고 가봐야겠으니까, 맛있게.